안녕하세요. CS 2020 최종 정리 두 번째 파트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CS 2020이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제가 만든 페이지인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뭐 삼성, LG의 작년에 이제 디스플레이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 연장선 상에서 두 회사가 상당히 화려한 디스플레이 전시를 펼쳤고요. 결국 이제 두 회사가 이제 CS 2020의 핵심 전시를 펼쳤습니다. 스마트홈 면에서는 이제 OCF 서로 다른 회사의 가전이 연동되는 스마트홈 IoT 표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러의 스마트 샤워기나 뭐 스마트 변기 같은 일반 기기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죠. 이제 스마트 거울, 아이콘 AI 스마트 거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스마트홈 부분이 되고, 그래서 거실이나 핵심 가전은 대기업이 가져가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또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이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진단에서 운동이나 치료로 가는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트렌드가 되고요. AR, VR에서 이제 임머시브 AR, VR 해서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 아니면 컨트롤러 동작 부분들, 그 다음에 입는 웨어러블 부분들, 그래서 타격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해지고요. 차세대 교통에서는 이제 플라잉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를 끌었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퀄컴의 자율주행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벨로다이는 라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분야에서는 뭐 일하는 로봇, LG의 클로이 키친이라든가 삼성의 볼리, 뭐 반려 로봇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엣지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업체인데 역시 의료용 로봇 뭐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이런 기기들의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기기들에서 데이터를 5G로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부분, 이게 또 하나 이제 트렌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핵심은 데이터의 시대, 사물 인텔리전스로 진화한다. 이걸 이제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주요 키워드는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트렌드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대용량, 초연결, 초저전 또는 뭐 초고속, 초연결, 초저전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래서 5G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커버리지 부분, 기지국을 얼마나 촘촘하게 세우고 얼마나 커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이통사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통신이 중단된 것처럼 스테빌리티 문제 상당히 좀 중요해집니다. 2중화나 3중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5G가 이제 릴리즈 15이 상용화 됐고 릴리즈 16이 이제 곧 다 표준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초고속은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초저전은 한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초연결은 릴리즈 16이 돼야 됩니다. 결국 올 초에 릴리즈 16 표준이 완료가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도입 초기에서는 주로 이제 초고속 부분, 스마트폰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부분, 기지국을 세우면 로컬하게 이제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나중에 이제 기지국이 점점 더 이제 넓게 깔면서 스마트 시티로 진화하는 부분들, 이게 5G 서비스의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G의 주요 전시를 보면 물론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 있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퀄컴의 전시거든요. 퀄컴이 5G 칩에서 겨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장을 점점 더 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폰이 아니라, 폰도 이제 비싼 폰에 5G였다 그러면 이제 중저가 부분들, 뭐 용어를 좀 쓰는 용어가 좀 있는데, 뭐 데모크라타이제이션 뭐 이런 용어도 좀 쓰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비싼 폰에서 중저가 폰으로 이제 5G가 확산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폰에서 이런 노트북이나 PC 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퀄컴이 레노버랑 손잡고서 요가 5G라고 하는 5G PC를 하나 내놨거든요.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게 다 5G로 가는 거죠. 그럼 이상적인 상황을 보면 5G가 쭉 깔려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가면서 와이파이를 바꿀 필요가 없고 패스워드 넣을 필요가 없이 5G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노트북이나 PC에 메모리가 사라지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그럼 클라우드랑 직접 연결이 됩니다. 결국 클라우드가 중요해지고, 그럼 클라우드 단에서 이제 이게 이제 사물 인텔리전스랑도 관련이 좀 있는데 클라우드에 AI가 중요해집니다.
이제 2세대 구단하고 대적했던 구글의 핵심이 이제 구글 TPU가 있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구글의 클라우드에 쓰이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클라우드용 AI 하드웨어 개발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었고요. 또 퀄컴이 이제 요가 5G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협력을 하는데요. 근데 잘못하면 엔비디아 하드웨어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게 싫어요. 그러면은 클라우드용 AI 하드웨어를 내놓습니다. 클라우드 쪽에 인공지능 처리를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 인텔리전스로 가면 결국은 AI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든가 아니면 엣지에서 처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글도 TPU를 클라우드에 넣었다가 엣지 TPU를 만드는 거고 퀄컴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 넣고 엣지 쪽으로도 좀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개 이제 스마트폰에도 넣고 여러 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해서 또 하나 나가는 건 그 인공지능 칩 기술을 가지고서 자율주행 플랫폼도 내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면 역시 이제 마이크로 LED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뭐 화소 크기가 작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정이 바뀝니다. 마이크로 LED로 가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55인치 TV 하면 55인치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타일을 붙이듯이 이제 모듈을 갖다가 기본 있는 모듈을 옆에 쭉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크기를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뭐 휘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LED가 가지고 오는 변화가 상당히 클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삼성의 더월이 뭐 146인치 시작해서 뭐 3억 5천, 뭐 4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삼성도 가장 앞서 있는 삼성도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듈과 모듈을 붙이는데 문제는 이제 붙이는 쪽에 그걸 잘 붙여야 되는 거죠. 그 기술이 한 1년 정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보면 뭐 중국 업체 뭐 TC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붙일 때의 선이 그대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이슈가 되고요. 결국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 벽이나 천장, 가구, 자동차 다 디스플레이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 기기 놓을 필요 없이 벽 자체가 디스플레이화되는 삼성의 마이크로 LED 이름이 더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를 좀 보면 삼성 더월이 하나 있고요. 292인치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LG의 이제 새로운 물결은 네 번째, 제가 본 거는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OLED 터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OLED 협곡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OLED 폭포가 하나 있었고 이번엔 새로운 물결 뉴 웨이브 해가지고 곡면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전시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재미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LG 쪽이 조금 더 이제 많은 디스플레이 좀 선보였고요. 8K OLED TV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145인치 하나 있었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 차에 좀 하나 있었고, 삼성은 이제 8K QLED TV하고 이제 세로가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변환하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에서의 주요 싸움은 요 8K TV가 될 텐데 전시에서의 주요 싸움은 이제 더월하고 뉴웨이브가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화려한 디스플레이로 이제 LG 삼성이 이 CES 전반적으로 이제 주연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오면 이제 갤럭시 폴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모토로라 레이저. 저는 못 보긴 했는데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괜찮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 메이트 X 아웃폴딩은 저는 요거는 봤었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다만 단점은 그거죠. 떨어뜨리면 깨지기 때문에 그것만 빼면 역시 아웃폴딩이 상당히 화려하긴 해요. 디스플레이도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폴더블 폰이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고 최근에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폰용 디스플레이는 이제 중국 업체에게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략의 내면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에 마이크로 LED나 이제 미니 LED가 좀 이슈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멘스 국내 업체죠. 139인치짜리 4K 마이크로 LED를 하나 또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홈으로 넘어가면 뭐 누가 허브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 나오고요.
스마트 스피커가 될 것인가, TV가 될 것인가, 냉장고가 될 것인가. 냉장고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냉장고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24시간 켜 있으니까.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이제 모니터링 부분들, 인공지능 모니터링 쭉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보안하고 좀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도어락 부분, 그다음에 타사 가전의 연동, 이 정도가 하나의 이슈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OCF에서 원래 이제 삼성이 주도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퀄컴의 올신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었는데 올신 얼라이언스보다 훨씬 후발주자였는데 이제 올신 얼라이언스를 누르고 이제 표준을 장악한 거죠. 그래서 뭐 삼성이나 LG나 하이얼 이런 가전들이 서로 연동되는 이런 게 이제 올해 이제 이슈가 좀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강화, 뭐 스마트 세탁기, 거울이나 공기청정, 밑줄 그은 건 우리나라 업체들이고요. 그다음에 보안 기능, 뭐 스마트 도어락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 램프라든가 뭐 다양한 기기들이 스마트홈에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가면 단연 올해 이슈는 이제 저전력 초소형 인공지능 칩셋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클라우드 쪽도 있지만 엣지 쪽에 가려면 이제 클라우드 쪽도 마찬가지고 엣지 쪽도 마찬가지고 저전력 초소형 인공지능 칩셋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구글과 알렉사의 싸움은 아마존의 싸움은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온 AI가 만드는 가상 캐릭터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홈 확산, 뇌파 및 스마트 헬스 이 정도를 인공지능에서 키워드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보면 작년 CES에서는 호라이즌 로보틱스 AI 칩이 이슈가 됐는데 올해는 퀄컴의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이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AI 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퀄컴의 자율주행 칩이 좀 이슈가 되는 거는 뒤에 좀 잠깐 보고 갈까요? 뒤에는 없네요. 앞에서 보고 가죠, 그러면. 퀄컴이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을 내놨는데 자율주행 플랫폼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왜 파워풀하냐면 여기 뒤에 있네요. 뒤에 보고 갈까요? 이것도 인공지능 칩으로 만든 부분이니까 칩과 관련이 좀 있어서 기존에는 자율주행 플랫폼의 이제 최고 성능을 내는 게 엔비디아가 320톱스에 300W 소비 전력이었거든요. 320톱스 이 초당 320조입니다. 대략 톱스 퍼 와트를 하면 1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근데 이제 자동차사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건 300톱스 한 30W 정도가 되면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한 10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2022년 올인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올인 플랫폼의 성능은 어느 정도냐면 300톱스면 한 100W 정도, 한 3 정도입니다. 톱스 퍼 와트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호라이즌 로보틱스가 올해 이제 2020년 시제품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게 300톱스에 60W 정도, 톱스 퍼 와트가 한 5 정도거든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상용화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테스트용으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퀄컴이 내놓는 건 이건 상용화 제품입니다. 근데 700톱스에 130W 정도, 톱스 퍼 와트가 벌써 5예요. 그러니까 2022년 엔비디아가 내놓을 거에 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현존 최고의 이제 플랫폼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퀄컴 관계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모바일에서 워낙 저전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전력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퀄컴 자율주행차를 탔었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달렸거든요. 근데 의외로 잘 가요. 퀄컴 관계자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퀄컴 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와서 누가 많이 안 써주니까 스스로 테스트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올해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놓을 제품은 360톱스에 한 60W 정도, 톱스 버트 한 6 정도의 플랫폼을 자동차사에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티안트도 재밌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아마존 알렉사 하면은 이만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갖다 꽂았어야 되는데 이제 알렉사를 지원하는 저전력 칩인 거죠. 그러면 배터리로도 구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반 인베드 디바이스에서도 아마존 알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하드웨어, 특히 인공지능 칩 부분 우리나라가 되게 늦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삼성, LG 빼고는 아직 발표한 회사가 없습니다. 유일한 게 이제 스타트업이 퓨리오사 AI라고 네이버 투자받은 회사가 하나 있고요. UX 팩토리라고 이제 카이스트 출신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작년에 최근에 투자받은 액수 수십억대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호라이즌 로보틱스에 SK그룹이 투자한 액수가 7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좀 대기업이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인공지능 칩 시장은 앞으로 많이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이나 LG가 만든 인공지능 칩을 풀던지 아니면 기존 스타트업들이 이제 만들어내던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도 있냐면 외국에서 만든 칩, 미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칩을 자사가 만든 것처럼 선전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미국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칩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국내 최초라고 판매하는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해서 투자가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 구글 어시스턴트와 이제 아마존 알렉사, 인공지능 음성인식 경쟁이 나옵니다. 근데 구글 어시스턴트가 아무래도 아마존 알렉사보다 훨씬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면 아마존 알렉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쪽을 보면 1위가 아마존,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이거든요. 근데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아마존 알렉사와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요. 아마존 알렉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때문에 직접 경쟁이 되고 있어서 가능한 한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쓸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다 보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알렉사도 아마존 알렉사만 쓰고 그래서 아마존 알렉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붙여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차량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많이 써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많이 또 성장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쪽에는 뭐 스마트 미러나 다양하게 확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피부 관리 및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룰루랩 부분이고 이게 LED 마스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피부 진단만 해줬는데 LED 마스크를 쓰면 LED 마스크가 피부 진단을 좀 해주고 정보를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가 오는 거죠. 어떤 강도로 몇 분 쬐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냥 LED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알아서 되는 이런 솔루션을 좀 내놨습니다. 네, 바나는 이제 외국 업체가 하나 비슷한 업체 하나 있었고요. 비슷한 업체 아니고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피부 분석해주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랫폼 올해 이제 최고 화두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인공지능 가상인간 프로젝트 네온이 있습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 있던 인원들이 나와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삼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 네온으로 보도되는 것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자체를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제 실제 있는 사람을 모델이고요. 여기다 뭘 만드냐면 말할 때 또는 동작하는 거를 합성해서 아바타의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런 부분들 좀 말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이 동작 부분은 아직 실시간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보면 동영상에 보면 막 움직이는 형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미리 만들어둔 걸 플레이한 부분이고 실제 시연에서는 그래서 말하는 부분만 보여줬습니다. 뭐 한국어나 중국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고 아직은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모양이나 아니면 얼굴 근육으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용화를 언제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창업하기 4달 됐답니다. 세상은 참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공지능 고장 진단 컨셉도 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LG PCC 같은 경우 프로액티브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 두산의 PHM 컨셉 부분이 있었는데 LG 같은 경우 이제 가전기기의 고장을 미리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LG가 작년 IFA 2019에서 발표했던 컨셉인데 내년도에 2021년도에 100만 대의 기기 100만 대 이상의 기기에 PCC를 적용해서 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의료 응용 넘어오면 이제 아이메디신 같은 게 우리나라 업체에서 뭐 치매를 진단하고 그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인공지능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AR, VR로 넘어오면 이제 임머시브 부분, 좀 몰입형 부분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어떻게 영상을 고화질로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 부분들, 그다음에 향기 합성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레티날 우리나라 업체죠. 구멍을 송송송송 뚫어서 그 AR을 잘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 두 업체 다 이제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그래서 착용형 기기 입고 있으면 신체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 없는 동작 인식, 이제 V터치도 우리나라 업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기존에는 이제 디바이스를 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디바이스 없이 동작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AR, VR 또 하나의 트렌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이제 기기에서 의복, 패치 진화하는데 여기에 이제 장벽이 좀 쳐져 있는 거죠. 이제 패치에서 임플란트로 가려면 몸에 심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존엄성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꺼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하고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능동 웨어러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의료 진단하거나 미세 진동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거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H2BP는 이제 KFDA를 통과한 이제 손목시계형 혈압계 부분이고요. 터치포인트는 이제 CES도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세 진동을 줘서 통증을 완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뭐 기기 다양화 부분, 웨어러블 기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이스팀 유웨어는 이제 옷 안에 이제 전기 마사지 기능을 넣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슈즈라든가 임플란트 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전력 공급이 이슈가 되긴 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뭐 슬립테크 이런 부분들도 웨어러블에서 좀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으로 넘어오면 이제 로봇 시장이 본격화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 제어 정밀도가 향상되고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시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생산용 로봇이 있고요. 여기는 협동 로봇이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용 로봇이나 푸드테크 연결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LG 클로이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포드의 배송용 이족 보행 로봇이고요. 한컴 로보틱스의 이제 로봇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잠깐 좀 보면 업무 보조 로봇에 보면은 이제 LG가 클로이 다이닝 솔루션 작년 말에 이제 상용화했죠. 뭐 국수말이 로봇 같은 거, 국수말이 로봇 하게 되면은 이제 일하시는 분이 이제 뭐 데이거나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로봇이 그걸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삼성 셰프봇은 아직 그 연구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게 유비테크 에임봇이거든요. 이제 얘가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열이 많이 나니까 로봇이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여기서 뭐 이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체크하는 부분, 실제로 상용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폴른 로보틱스 협업 로봇, 이 정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돌봄용 로봇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파이보죠. 상당히 이제 이번에 CES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톰봇의 지니 부분은 이제 실제 강아지처럼 만든 로봇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로봇 자체도 이제 상당히 요즘에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용 로봇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핑퐁 로봇이 있습니다. 혁신상을 받았고요. 뭐 로이비 이런 로봇들이 좀 있고, 의료용 로봇에서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변한 게 자동차 쪽 전시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셔틀과 이제 플라잉카를 조합한 이런 미래 도시 모습을 얘기를 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셔틀과 사람이 조화되는 미래 도시. 그래서 도요타는 이 도시를 이제 곧 올해부터 좀 건설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모빌리티의 발전과 도시의 변화를 묶는 비전, 이런 게 이제 올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율주행 차량은 뭐 컨셉도 있고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제 하나 내놓은 게 있고요. 우리나라 토르드라이브, 서울대학교 서성교수님 랩에서 하는 회사죠. 뭐 그런 자율주행 차들 하나 있었고요.
다음에 올해 중요한 거는 그 자율주행 센서의 진화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다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보쉬가 라이다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품 회사가 그동안 레이더나 카메라만 얘기했는데 라이다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벨로단이 $100짜리 고정형 라이다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100m, 60도, 10도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메인 센서는 아니지만 ADAS용 센서는 쓸 수 있을 거다. 또는 산업용 센서는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벨로다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블릭펠트 독일 업체고요. 뭐 중국 업체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OLS랩이나 카네비컴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 이슈를 보면 기존에 회전형이었는데 이제 고정형 라이다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50나노미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대부분의 라이다가 사용하는 파장대가 905나노거든요. 905나노는 눈의 망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50나노가 905나노보다 10,000분의 1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1550나노를 가면 좋은데 다만 지금 사용하는 1550나노의 소재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소재를 낮추기 위해 1550나노 자체 개발이 하나 있고요. 그 소재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연구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저희 국민대학교에서 저도 이제 그 신소재의 안동환 교수님께서 그 1550나노 좀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도와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확산 좀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너지 같은 업체가 2018년에 자율주행 센서를 내놨어야 되는데 못 내놨어요. 그래서 뭐 사기다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이 카너지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어디서 버냐면 산업용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뭐 드론도 있고 뭐 농기계도 있고 뭐 배 선박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돈 버는 게 뭐냐면 침입 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 카메라로 하던 거를 라이다로 바꿨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카너지의 산업용 라이다 확산도 상당히 큰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쪽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레이더, 이미지 레이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이다의 진화가 늦으니까 레이더 쪽에도 좀 가고 있거든요. 기존의 레이더는 그냥 물체가 있다 없다 정도만 판정하는 거였는데 요걸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라이다 비슷하게 정보를 얻어오는 거죠. 물론 라이다보다 정밀도는 떨어지는데 그거를 정밀도 점점 높여가면서 라이다랑 경쟁하는 이런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지나면 라이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슈가 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비트센싱이 우리나라 업체거든요. 4개 업체를 써놨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바야고요.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업체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요리란 그 시장조사기관의 평가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현재로 봤을 때 이제 기술력이 이미지 레이더 중에 제일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올해 내놓은 건 뭘 내놓냐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라이다처럼 주행하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오는 걸 시연을 내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1도짜리 뭐 이미지 레이더를 내놨거든요. 그게 분해능에서 이제 세계 최고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트 센싱도 이제 트래픽 레이더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시도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바야가 어떤 전시를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요거는 보면 어떤 거냐면 공항이나 예를 들어 공항 같은데 이제 검색할 때 이렇게 스캔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한번 한 방에 레이더로 검색하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뭐 총기 소지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모두 얘기냐면 조심스럽긴 한데 이 친구들 얘기가 뭐 슈퍼나 상점 같은 경우에 뭐 제품을 숨겼는지 이런 것도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집에서 예를 들어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이제 보면은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설치해서 집에 들어오셨는지 또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레이더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를 통해서 집을 감시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라이다로도 할 수 있지만 라이다는 위험합니다. 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쓸 수 있는 용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차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사람이 타고 있나. 이 두 개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레이더 시장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이다의 이제 산업용 확산이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자율주행차는 늦으니까 스마트홈이나 드론이나 뭐 검색이나 이런 데에서 시장이 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야가 또 그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이제 그쪽 시장에 많이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개별 센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로라 업체가 대표적인데요. 플로라 업체가 지금 보면은 요 라이다 밑에 6개를 360도를 달았습니다. 하나의 열화상 카메라는 60도를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야간 주행 시에 사람이나 동물을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점이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살펴보진 못했는데 쇼데이브 IR 카메라를 쓰는 트라이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쇼데이브 IR 카메라, 단파장 IR 카메라를 쓰면 이렇게 이제 안개나 연기가 있을 때 카메라를 안 보이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시스템은 뭐 센서라는 아닌데 우리나라 센서랑 관련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물방울이 막 차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유리에다 얇은 막을 익혀서 입힌 다음에 전류를 통하면 물방울 다 흘러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센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표해서 마이크로 시스템도 역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실내 공간 및 컨텐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의 재설계, LG의 차세대 커넥티드 카고요. 들어간 뭐가 있냐면 옷걸이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양한 그러니까 스마트홈을 그대로 스마트카로 옮겨오는 이런 컨셉이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뭐 LG의 비전도 있지만 자동차사가 유럽 OEM들이 원하는 비전도 좀 있습니다. 다음에 BMW도 이제 비슷하게 실내 공간을 강조한 전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어댑티브 오토사라든가 LG 웨브OS 오토라든가 AGL이라든가 제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 2를 마치고요. 다음에 파트 3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